자, 경매에 대한 인식 변화인데요. 참 이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자, 경매는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 집이 2억짜리예요. 그런데 자, 채권액이 10억 걸려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만으로 이 집을 청산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 채무자, 소유자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 낙찰자가 있습니다. 이 집이 경매 진행돼가지고, 자, 낙찰자가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자, 명도.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을 내보내는 행위를 우리 명도라 그럽니다. 명도. 용어 어렵죠? 예.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쉬워집니다. 친숙해져야 돼요, 용어가. 그래서 명도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이것을 우리는 명도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낙찰받아서 명도로 갔어요. 여기서, 자,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 채무자 불쌍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임차인 정말 불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다, 안 됐다 이야기해요. 그 낙찰자는 뭡니까 그러면요? 네, 이 사람을, 이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낙찰자를 일반 사람들 그렇게 다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채무자는요 2억짜리 집으로 10억을 해 드셨어. 2억짜리 집으로 10억을 해 드셨습니다. 뭡니까? 불법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범법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무자를 불쌍하다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그리고 자, 임차인도 한번 보십시오. 임차인도요. 자, 이런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등본만 확인했으면, 아니면 자, 원룸에 들어갈 때 공인중개사한테 아니면 주인한테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받은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인했어도 이 집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결국 이걸 확인 안 하고 이 집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매 넘어가는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고 계약했으므로 본인 책임 아닙니까? 이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나태함을, 본인의 게으름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자기가 안 해서 게을러서 그런 건데 누구한테 책임을 등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낙찰자 한번 보십시오. 남들 올 때 공부해가지고 이 밤늦게 주경야도 가시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남들 술 드시고 놀 때 이 학원에 와가지고 앉아서 이 공부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을 조사한 겁니다. 이 낙찰받기 위해서 한 번 갑니까? 2번, 3번 갑니다. 2번, 3번 가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입찰서를 작성해요. 저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입찰서 작성하면서 실수하게 되면 그 10% 보전금이 결국 법원에 압류당하게 됩니다. 날라가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입찰서 쓸 때 저는 지금도 떨려요. 얼마나 떨리는지 아십니까? 막 달달달 떨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여기에 명도로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만나러 가요. 이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혹시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혹시 환장? 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걱정을 하면서 이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제일 약자가 누구냐? 정당한 사람 누구냐? 자, 이분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저는 낙찰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자 보시면요. 자, 부채가 많은 부동산 결국 뭡니까? 이거는 거래 불가한 부동산입니다. 경매 아니고는 이거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결국 이거는 경제는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 않으면 그 뭡니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집은 죽어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죽어있는 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이 경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매만이 이 죽어있는 집을 살릴 수 있다. 이 죽어있는 집에게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보시면요. 자, 이 우리가 죽어있는 부동산은요, 사람의 피가 멈춘 것과 똑같습니다. 제 아는 분이요, 예, 제가 영남 모대학교에 다닐 때, 교수할 때요, 사수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이 족구를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19분 동안 멈춘 겁니다. 뭐예요? 심장 멈춘 것이 최고 기록이 세계적으로 26분이라고 하더라고요. 26분 동안 심장이 멈췄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19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멈췄다가 어떻게 합니까? 심장이 정지되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일시적인 사망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자, 살릴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심장 전기 충전기. 결국 뭐야? 심장 제세동기를 통해서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살린다는 거죠.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제세동기 갖다가 막 들이대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살인 미수가 되는 거예요. 심장 잘 뛰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제세동기 가지고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의사는 사회적 존경을 받으면서 이야 이렇게 하죠. 근데 보십시오. 자,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사듯이 죽어있는 부동산을 살리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경매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매하는 이 행위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경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높게 낙찰받으면 채무자 빚을 많이 갚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차인 배당받아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원들 세금 많이 거두잖아요.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 비용에 따라 결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비용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시군구청 신혼호세 많이 받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무서도 좋지요. 양도소득세 나중에 많이 거두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방을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뭐다? 우리 경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매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부심을 가지고 하자. 저는요, 처음에는 있지 않습니까? 경매하는 게 너무, 솔직히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 붙였습니다. 경매한다는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경매하는 것이 남들한테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건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인식관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자, 보면요. 법이 결국 현재는요. 낙찰자 중심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정당한 사람이 누구냐? 낙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 중심으로 법을 다 만들어서 지금은 경매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경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권리 분석만 잘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명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배우시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 인식관
자, 경매하는 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내가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